직장 퇴근 후 식사를 한다. 군것질을 하며 예능을 본다. 침대에 눕는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본다. 1시가 넘어 잠이 든다. 피곤한 채로 출근한다.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5년 전 저의 모습입니다. 퇴근 후는 나에게 단지 보상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나이도 한 살 한 살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A라는 직장인은 월 400만 원을 받는 전문직의 종사자입니다. 남들보다 월급도 많고 저축도 꽤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수입원은 따로 없어요. 월급을 저축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B라는 직장인은 월 250만 원을 받는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월급은 남들과 비슷하지만 최근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경매 공부를 합니다. 결국 낙찰도 받고 현재 세 채의 건물에서 월세가 10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A씨의 한 달 수입은 400만 원입니다. B씨의 한 달 수입은 350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의 삶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의 선택은 당연히 B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월급이 많은 건 A가 맞습니다. 하지만 A의 월급은 하나의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월급입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되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A는 아무 월급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B는 100만 원이라는 자동소득이 들어오죠.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시 취업할 때까지 불안감은 줄어듭니다. 또한 A의 수입은 본인의 노동을 투여한 대가로 받는 노동소득입니다. B는 월세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적으로 돈이 나오게 하는 자동소득이에요. 여기서 자동소득이 참 중요합니다. A는 직장이 없어진다면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B는 다릅니다. B는 경매라는 분야를 공부함으로써 새로운 분야의 지식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낙찰을 받고 수리를 마친 뒤 월세를 받으면서 말이죠. 자신만의 무기가 하나 더 장착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형성해야 합니다. 월급을 남들보다 많이 받는다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나는 월급이 높아서 괜찮아요. 이 돈으로 저축하고 자급자족 할래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월급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월급만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파이프라인에서 돈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파이프라인이 녹슨다거나 이물질들로 인해 막혀버린다면 그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때, 회사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었을 때, 코로나 등과 같은 힘든 시기로 연봉이 삭감될 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의 파이프라인만으로는 위험에 대처하기 힘듭니다. 큰 파이프라인과 더불어 작은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나의 큰 파이프라인과 더불어 몇 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둔다면 나만의 경제적 자유는 점차 가까워질 겁니다. 그렇게 저는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월급 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액의 수업료를 부담하고 경매 수업을 참 즐겁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큰 자금이 없었습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소액으로 가능할 것, 현금 흐름을 확보할 것, 대박을 노리지 않고 작은 금액을 쌓아 나갈 것. 여러분들도 일단 본인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번에 큰 차익을 노리는 시세 차익형 투자. 두 번째, 주식 단타로 수익을 노리는 투자. 위에 두 가지 투자 성향이라면 제가 하는 투자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큰 자본금이 들지 않습니다. 큰 수익보다 한 채당 20-40만원씩 늘려가는 현금 흐름형 투자입니다. 대박을 노리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있습니다.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에 5가지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출 일시 중단이라는 기사가 온갖 뉴스를 도배를 했었죠. 부동산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반응들은 다양합니다. 아, 이제 정말 부동산 끝이구나. 당분간은 그냥 관망해야겠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 힘든 시기에 마냥 좌절하며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기회 삼아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